자, 오늘도 역시나 이제 신고가 랠리에 좀 동참을 해라.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상승 요인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기술 이전, 임상, 요런 것들에 대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, 그 다음에 녹십자, 그 다음에 리가캠바이오, 요런 종목들이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거나 흑자를 지속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전에는 제약바이오 하면 그냥 늘 적자 보는 기업,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실제로 이제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어요. JW 중해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는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도 있거든요.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주슐랭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죠. 거기서 이제 녹십자,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굉장히 잘 가고 있죠. 녹십자도 한 이제 30% 정도의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, 어쨌거나 지금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금리 인하. 사실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죠.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굉장한 자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게 좋잖아요, 당연히. 그래서 여태까지는 고금리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, 이게 이제 좀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줄였던 투자도 확대가 될 수 있고,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죠. M&A가 발생할 수도 있고, 혹은 신약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, 또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 C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빅파마 기업들이 약 만들어주세요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시장이 좋아지고 하면은 더 많이 생산을 할 것이고,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CMO나 CDMO 기업들의 수혜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,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보안법 추진, 이것도 역시나 CMO 관련된 기업들이 더 크게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, 삼성 바이오로직스 뿐만이 아니라 후발주자로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고, 중근당 바이오 이런 것들도 이제 CMO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요거는 이제 기타 등등 요러고 좀 작은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단키트, 랩지노믹스나 시젠 요런 기업들도 같이 많이 올라왔죠. 저희가 또 매매했었던 진매트릭스나 진시스템 요런 기업들도 이제 진단 키트인데,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는 결국엔 제약바이오예요.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이 안에서 돌고 돈다. 순환매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, 또 암학회, 이런 학회 3대 학회가 있죠.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제 마지막 두 개는 끝났고, 이제 에스모 유럽 암학회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, 그게 이제 9월 초에 열리게 됩니다. 그러면 또 참여 기업들, 혹은 거기서 임상 결과 발표하는 기업들, 요런 애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제약바이오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버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종목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, 오늘은 3개만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SK바이오팜. SK바이오팜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듣는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SK바이오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, 사실 초기에 상장 처음에 이 IPO 대여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쏠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,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어마어마했죠. 또 2020년도잖아요. 2020년도면 언제입니까? 코로나 발생한 3월 달에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그냥 좀 속된 말로 미쳤었어요, 그때는.
그랬는데 이 SK바이오팜이 상장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쏠렸었고, 그리고 또 백신, 이 코로나 치료제를 또 만든다 그래가지고 또 더해졌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런데 뭐 사실 금방 V자 반등이 좀 나와줬고, 그러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갔죠.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이후로는 뭐 엔데믹으로 점점 가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뭐랄까 이 투심이 좀 점점 악화되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종목들로 좀 세어가게 되면서 이런 하락을 좀 보였는데,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게 일단 결국에는 실적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.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, 왜냐면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발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래도 지금은 꾸준하게 흑자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, 매출액도 이제 1,000억 원대로 좀 안정화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SK바이오팜도 좀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,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수급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지 않나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많이 오른 수준은 아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부분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결국에 이제 미국 진출 뭐 이런 것들,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주는 게 나타나야 시장에서 더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. 그게 뭐가 됐든 화장품도 그렇고 뭐 K푸드도 그렇고.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. 제약바이오도 결국에는 빅파마들이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크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여기서 이제 판매 매출액이 뭐 증가한다 이런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고, 지금 뭐 추가적인 조정을 좀 보여준다. 근데 사실 최근에 살짝 눌렸다가 11이평선을 딛고 올라온 자리라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5일 이평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, 그게 아니다, 오히려 조정폭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236 구간을 좀 봐야겠죠. 236 구간이 이제 한 10만 2천원 정도, 10만 2천원에서 3천원 정도가 되는데,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진입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382 구간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97,500원 수준, 2차가 97,500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사실상 그 다음 이제 21 이평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구간 이탈하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본다. 그러니까 적어도 21 이평선은 지지를 받아야 된다.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제약바이오 종목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다른 종목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SK바이오팜에 대한 부분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실적은 아까 살펴봤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, 그리고 비만 치료제, 사실 큰 키워드가 두 개가 있었죠. 제약바이오에서는 ADC와 비만 치료제가 있었는데,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크게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인데,
이때 보시면은 상한가, 그 다음에 또 상한가, 이 현상을 갈 정도로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. 비만 치료제로서. 그런데 이때 시세 초입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,300원, 뭐 2,400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 보시면 2,400원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좀 형성을 해줬죠. 쌍바닥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튀어 올랐는데, 그 얘기는 뭐냐. 이미 2연상 갔었던 상승분은 다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.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비만 치료제든 알츠하이머든 어떤 재료가 됐든 여기서 기대감을 실려주고 혹은 다시 시장에서 재부각이 되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장 뭐 조정분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,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종목들 여러 가지 뭐 보유 중인 종목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종목을 봤을 때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 하락분을 못 메꾸고 여기서 끝나는 종목들이 있고,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처럼 이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고 블랙 먼데이를 얘기하는 겁니다. 하락분을 만회하고 그 위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밑에 블랙 먼데이 급락분을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을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또 이평선도 지금 수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꼬여있는 이평선들이 다시금 풀리면서 정배열로 전환할 수 있는, 그리고 이전에 7월 22일 같은 경우에도 20%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때 거래량이 한 1,7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. 근데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 됐든 이 구간 동안 거래량이 없었고 오늘 다시 실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정도는 지금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다음 캔들이 이 윗꼬리 내에서 노는 게 일단 베스트긴 합니다. 요 구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, 현재로서는 뭐 60일 이평선 정도 지지를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3,000원을 돌파했다 한다면은 좀 넓게 봐야겠죠. 3,000원 중후반대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, 바로 이제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이거든요. 아미코젠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,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뭐 다사다난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계속적인 우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나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급락분을 만회하고 상단에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, 원래는 이 급락분을 제외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4,700원, 4,800원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어 주려는 가격대였어요. 그죠? 근데 이거를 좀 배제하고 봤을 때 이미 지금 쌍바닥을 찍고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또 추세를 볼 수 있는, 단기 추세를 볼 수 있는 21 이평선으로도 올라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. 그러면 적어도 뭐 61 이평선 혹은 이전 고점, 이 급락이 나왔었던 가격대 정도까지는 뭐 6,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, 최소 라는 부분이고, 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. 아직 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아직 2분기께 여기 찍혀 있지는 않은데 300억대로 주춤했다가 다시금 400억대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뭐 신사업 진출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다시금 이제 400억대로 늘어나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제 CMO, 뭐 CDMO 관련해서도 이제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를,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.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
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지금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이 가격대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. 그죠?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기업이 뭐 모멘텀이 전혀 없고 실적도 완전 박살이 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바닥을 깨고 뭐 지하까지 열어두는 게 맞겠죠. 그런데 이제는 좀 정상화가 되어지고 있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, 또 게다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. 게다가 실제로 이제 캐파 증설을 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뭐 이런 CMO 관련된 기업들이 실제 투자하고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같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서, 그러니까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마이크로바이옴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재료가 나오게 되든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만 공개가 돼도 충분히 좀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미 또 상승폭도 많이 반납을 하고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고,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,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뭐 저점 구간 잡아두고 대응을 하면 된다. 그래서 손절가도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도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이 종목 외에도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, 여태까지 제가 뭐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이 따라서 수익 보셨다면 축하드리도록 하겠고,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이런 강의들 혹은 공개방송 통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이 매매해보시고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